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돈을 못 모으는 습관이랑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원래 돈을 모으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1인이에요. 근데 요즘 가계부를 쓰고부터는 지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돈 모으는 게 재밌어지고 관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습관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생각 중입니다. 먼저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못 모으는 습관 첫 번째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가계부 영상을 찍기 전까지는 돈에 대한 목표가 전혀 없었어요. 몇 살에 얼마를 모으고 얼마만큼 저축하고 투자하고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달에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새어나가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알아볼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그래서 가계부 브이로그를 하게 된 것도 제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었어요. 어쨌든 요거를 쓰고부터는 지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돈이 모이는 게 조금씩 보이고 돈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는 무조건 저축을 하겠다. 몇 살까지는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목표 설정이 되고 나니까 당연히 지출이 줄어드는 게 보여요. 저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덜 쓰게 됐었거든요. 이게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쓸데없이 쓰는 돈이 30만 원이나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모으는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목표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표를 세워봤는데요. 저는 돈을 모으는 걸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34살까지 1억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단기 목표로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1년 동안 1,600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월급이 좀 작더라도 우리에게는 상여금, 성과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까지 좀 끌어모으면 1,6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돈을 못 모으는 습관 두 번째는 작은 돈을 막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행히 옷이나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은 비싼 거는 안 사요. 다행히 명품에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싸고 예쁘면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사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만 원, 2만 원 이런 돈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었어요. 만 원, 2만 원? 뭐 해봤자 몇만 원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몇 번 못 쓰는 싸고 예쁜 것들을 많이 샀었어요. 싸고 예쁜 거. 또 제가 옷을 로엠에서 많이 사는 편인데요. 만약에 로엠에서 쿠폰을 주잖아요. 5만 원치 사면 5천 원을 할인해주는 그런 쿠폰이 생기면 안 사도 되는데 사게 됐었어요. 뭔가 안 사면 손해 같은 거예요. 5천 원이나 할인해주는데. 그래서 쿠폰을 준다? 그러면 무조건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잘 입으면 모르겠는데 몇 번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옷들이 옷장에 이미 많아요. 완전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은 꼭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옷이 꼭 필요한지, 비슷한 옷들이 옷장에 없는지, 그리고 이 옷을 안 사게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푼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습관을 고치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은 바로 사고 싶었던 것을 안 사고 참았던 돈을 따로 모으는 거예요. 저는 할부 통장이란 거를 만들었는데요. 할부 통장은 제가 신용카드로 한 번에 사지 않고 조금 조금씩 모았다가 한 번에 사려고 만든 통장이에요. 아직은 사고 싶은 게 있지는 않고 나중에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 통장인데요. 사고 싶은 걸 안 사고 조금씩 모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엠에서 5만 원짜리 원피스를 사려다가 참았잖아요. 그럼 이 5만 원을 할부 통장에 넣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이 지금 4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것도 쌓이니까 나름 큰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나 봐요.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진짜 사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다. 뭐 이럴 때 쓰려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가계부 브이로그를 찍고부터는 옷을 한 번도 산 적이 없더라고요. 대박이죠. 원래 한 달에 몇 번은 샀었거든요. 정말 푼돈이 소중하고 푼돈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요즘 돈을 모으는데 조금씩 재미를 느끼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누가 예쁜 옷을 사 입고 오고 예쁜 가방을 메고 오거나 그러면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예쁜 나이에 예쁘게 다녀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큰 돈을 안 쓰고도 있는 것 가지고 그리고 저렴이 들러도 충분히 내 나이를 빛내줄 만큼 예쁘게 하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옆에 친구가 샤넬 섀도우를 쓰고 저는 올리브영이나 이니스프리 그런 섀도우를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조금 비교를 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좀 예쁜 화장품을 사면 좋겠다. 근데 이 화장품 하나에도 금액으로는 몇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요, 이게 티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뭐 발랐는지 아무도 구분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어떤 물건을 더 비싸게 주고 사거나 필요 없는데도 뭐 남들 명품 가방 하나쯤은 다 있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도망치는 중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돈도 돈인데요. 돈 모으는 것도 돈 모으는 건데 좀 자존감도 높아지더라고요. 약간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약간 요새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존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지금 모은 돈으로 생각하면 사실 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직장에 가려면 차로 30분도 안 걸리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면 뭐 두세 번씩 환승을 하다 보니까 편도로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해 취업하고 급하게 면허를 따서 집에 있던 경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한테 되게 과분하죠. 근데 제가 갑자기 요즘 차가 너무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버릴까?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차 사면 할부 다 갚으면 어차피 남는 거다.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따져보니까요. 차는 엄청난 소모품이잖아요. 차를 사고 하루만 지나도 중고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진대요. 그리고 차 유지비도 엄청나잖아요. 차를 샀을 때 기회비용이 너무 크더라고요. 존니님께서도 부자처럼 보이려 하지 말고 부자가 되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좀 더 좋은 차를 사려고 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런 반성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부자가 되면 차도 바꾸려고요. 그 대신에 차를 사는 대신에 해결 방법으로 지금 타는 차를 좀 더 예쁘게 꾸며서 이 차를 타는 게 행복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즘에는 제 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차가 되게 귀엽게 느껴지고 차 타는 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차 꾸미는데 5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이 5만 원으로 3천만 원 쓸 것을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피부과를 가는 습관이에요. 제가 일을 할 때 너무 바쁘고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때도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용에 관심을 안 두고 살았어요. 로션도 제대로 안 바르고 선크림도 잘 안 발랐거든요. 20대 초반에도 피부 관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제대로 된 직장을 갖고 살만해지니까 미용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음을 조금 더 되도록 오래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는 피부과 전문의 유튜브를 많이 봤었어요. 계속 그런 것만 보니까 뭔가 나 빼고 다 피부 관리를 받는 것 같고, 제가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제가 내 평생 나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쓴 게 처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뭐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레이저랑 뭐 그런 관리하는 패키지를 끊었는데요. 지금 반 정도 받은 상태고 앞으로 몇 번을 더 받아야 돼요. 다행인 건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던 건 이걸 할부 카드로 할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모은 돈으로 한 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렇게 피부과를 다녀도 제 피부에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피부가 뭘 변했는지를.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도 몇 명이 되게 비싼 돈을 주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쓴 돈에 비해서 피부가 좋아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시 피부는 좀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면 피부과를 다니면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지는 건 막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얼른 포기를 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는 돈을 좀 모으면 피부과를 다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중입니다. 요 습관을 없애면 돈 모으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해결 방법을 단단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팩을 사서 자주 한다든지, 클렌징을 잘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출근을 안 해서 시간도 있고, 뭐 그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습관에서 얼른 도망쳐야겠어요.
너무 기승전결이 없었네요. 그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